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에 오래간만에 강의 촬영을 합니다. 울산 이규헌입니다. 자, 최근에 게시판에 문제풀이에 대한 질문을 몇 가지 올려주신 수험생분이 계셔서 제가 그 문제풀이에 대한 답변을 좀 적어 드렸다가 이 문제풀이 요령을 한번 촬영을 해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촬영을 한번 해드립니다. 자, 이 수험생들이 가장 먼저 고민하는 부분은 이겁니다. 수학, 물리, 뭐 과학, 이거 공식, 야 이거 어떡하지? 자, 그 고민에서 시작합니다. 이걸 해야 되나? 포기할까? 그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 이 차량 운동학 부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몇 번을 강조드리잖아요.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공부를 왜 하십니까? 왜 하세요? 자격증을 따려고 공부를 하는 거죠. 자격증을 따려고 공부를 했으면 자격증을 따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다른 공부 필요 없어요. 다른 거 알 필요 없습니다. 자격증을 따는 것만 집중하면 됩니다. 그런데 자격증을 따려면 뭘 해야 되냐? 1차 합격하고 2차 합격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2차에서 자꾸 미끄러집니다. 왜 미끄러지냐? 1차는 법규, 조사론, 재연론, 차량운동학으로 되어 있어요. 차량운동학 과락만 면하면 공부 열심히 해서 외우면 법규, 조사론 뭐 이런 부분들은 점수를 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격은 해요. 평균 60점 넘겨가지고. 그런데 2차는 2차 조사 분석서 작성 및 재현 실무 부분은 오로지 차량운동학입니다. 복합 문제예요. 그냥 단순히 VI는 얼마, VE는 얼마, 거리는 얼마, 자 시간 구해봐. 이렇게 주면 3번 공식으로 풀면 1번 공식으로 풀면 되네. 아니네. 이게 아니네. 이렇게 되면 이 몇 번 공식이죠? 이게 4번 공식이네요. 4번 공식 외우셨나요? 자, 요걸 A라고 합시다. A는 얼마예요? 자, 이러면 이제 우리가 흔히 그래도 좀 자신 있는 1번 공식이죠. 1번 공식으로 T는 A분의 VE-VI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데, 이걸 계산하면 되는데, 이걸 말로 줘, 말로. 뭐라고 주냐. 차량이 40m의 스키드 마크를 발생시키고 최종적으로 정차하였다. 이렇게 주면 그나마 다행인데, 차량이 15m의 스키드 마크를 발생시키고 보행자를 충격한 후 25m를 더 진행하여 최종 정차하였다. 뭐가 달라? 뭐가? 40m를 진행해서 스키드 마크 40m 발생시키면서 정차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중간에 사람을 친 거야. 이걸 앞뒤를 나눠야 돼요? 나눌 필요가 없어. 그냥 40m 적용하면 돼요. 근데 그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은 뭘 연습해야 되냐면 이 문제가 뭘 말하는 거구나. 뭘 구하라고 하면서 이걸 분명히 구할 수 있는 조건을 주는데 그 조건을 어떻게 줘놨구나. 이걸 찾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문제가 단순히 그렇게만 나오고 15m 진행하고 사람 치고 25m 더 진행해서 섰다. 그럼 40m죠. 그나마 요거는 풀 수 있어. 그런데 최종적으로 섰는데 이 정차하기, 그러니까 스키드마크 발생하기 전에 이 차량이 이 보행자를 발견한 지점은 어디겠냐? 인지 반응 시간 1초 주고 그러면 스키드마크가 발생되기 1초 전에 이 사람이 운전자가 보행자를 발견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밟았을 거 아니야. 이러고 브레이크 밟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1초 전에는 이 차가 어디 있었겠냐? 이렇게 물어. 그러면 이건 복합 문제가 되는 거죠. 스키드 마크의 길이를 통해서 15m고 25m고 여기서 보행자를 충격했어요. 그럼 총 몇 미터예요? 40m죠. VE는 얼마예요? 0m/s. 정차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요때의 속도를 구할 수 있어요. 어떻게 구하냐? 노면의 마찰계수 뮤는 0.8 혹은 견인계수는 0.8 이렇게 줘요.
뮤는 0.8 주고 평탄한 놈이다. 이러면 그럼 그냥 뮤가 F 주 그냥. 자, 0.8 주고. 그럼 G 값은 안 줘도 9.8 미터 퍼 세크죠. 자승이죠. 미터 퍼 세크 자승. 자, 그러면 요게 A 값이잖아요. A 값을 알고 V1을 알고 거리를 알아요. 청속도 3번 공식이죠. 제동에서 정차하는 거는 3번 공식이에요. 스키드마크 공식 들이대지 마. 욕해버릴 거야. 자, 이거 내가 찍는 거니까 이렇게 말해도 돼. 공식적인 거 아니잖아. 돈 받고 하는 거 아니. 자, 스키드마크 공식 쓰지 마세요. 스키드마크 공식 쓰지 마세요. 3번 공식 쓰세요. 스키드마크 공식은 언제 나오느냐? 마찰력이 다른 노면 마찰력이 다른 노면의 처음 속도를 구하는 그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이 구간의 속도 감속 성분으로 합성할 때 그때 빼고는 쓸 일이 없어요. 스키드마크 공식은 쓰지 마세요. 자, 지금 예를 든 거예요. 그냥 예를 든 거. 이 문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문제 이렇게 푸는 거다. 보행자를 발견한 것은 이 제동이 시작되기 1초 전일 거 아니에요. 1초라고 하는 건 시간적 개념이에요. 근데 지금 묻고 있는 문제는 공간적 개념을 묻고 있거든. 보행자 충격 지점 몇 미터 전에 이 보행자를 발견했겠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냐? 먼저 첫 번째 1번 뭘 해야 되냐? 얘를 구해야 돼. 근데 이거 15m, 25m 나눠니까 그거 가지고 또 그러고 있어요. 40m라는 거예요. 괄호 딱 해가지고 이렇게 적어놔요. 보행자 충격으로 인한 속도 감속 성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 속도 감소는 없는 걸로 한다. 이렇게 속도 영향은 없는 걸로 한다. 이렇게 괄호로 조건을 줘요. 얘를 치나 안 치나 얘는 그냥 40m 가서 차였다는 거예요. 응? 그럼 40m 적용하면 돼요. 그래가지고 내가 3번 공식을 얘기했죠. 3번 공식으로 처음 속도 구하면 돼요. 자, 이 말을 못 알아들었다. 거리, 나중 속도, 가속도가 나왔는데 처음 속도를 구하는데 3번 공식으로 구하면 됩니다. 이 말을 지금 못 알아들었다. 공부를 다시 하세요. 문제풀이 할 지금 수준이 아니에요. 자, 일단 얘를 구해야 돼. 먼저 구해야 돼요. 그리고 얘가 얼마, 미터 퍼 세크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자, 예를 들어볼게. 예를. 자, 이거 내가 안 풀어봤어요. 지금 그냥 머리에서 나온 대로 지금 적은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게 만약에 20 미터 퍼 세크다라고 나왔다. 예를 들어서 아닐 거예요. 아마도. 자, 이 답은 아마 아닐 거예요. 근데 자, 20 미터 퍼 세크라고 나왔다. 예를 들어서 나왔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20 미터 퍼 세크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단위 시간당 얼마를 가느냐? 1초에 몇 미터 가느냐 이 말이에요. 1초에 몇 미터 가느냐? 1초에 이 차는 몇 미터 가고 20미터 가죠. 그게 20미터 퍼 세크예요. 그러면 이 차는 10초에는 몇 미터를 가요? 10배니까 200미터 가죠. 이거 약분하면 땡 1이니까 1은 생략해도 되고 20미터 퍼 세크.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20m를 1초에 20m 가니까 그럼 이 1초에 이 차는 어디서 딴 얘기야 도대체? 제동 스키드마크가 발생되기 20m 전에 이 차는 하고 본 거지. 인지 반응 시간은 1초 이렇게 조건에서 줬다니까. 줬을 거예요. 자, 그러면 충돌로부터는 몇 미터 전이야? 이걸 그냥 20m 이렇게 쓰는 이런 그러면 안 되죠. 자, 충돌로부터는 15m, 20m, 35m 전이죠. 기준이 중요하다니까. 스키드마크 시작점으로부터 20m 전. 최종 정차하기 60m 전. 오케이? 기준이 정말 중요해요. 기준을 착각하지 말라고. 기준 그리고 단위. 제가 늘 두 가지 강조합니다. 기준과 단위. 자, 이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 돼요. 한 번에 풀 수 있어요. 이 문제를 한 번에 요 거리를 한 번에 구해낼 수 있어요? 못 구해내지. 두 번으로 나누어서 풀어야 돼요. 이런 문제들이 1차 객관식 문제로 나온다고. 그래서 보기 1, 60m,
보기 2, 20m. 보기 3, 35m. 보기 4, 뭐 얼마 이렇게 나온다니까. 그럼 3번 35m 찍어야지. 찍는 게 아니지. 풀어서 이제 찾아야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먼저 처음 속도를 구하고 그 속도를 통해서 스키드마크 발생되기 1초 전, 즉 스키드마크 발생되기 몇 미터 전에 이 사람이 위험을 인지했구나. 인지 반응 시간이라는 개념이 무슨 말인지. 요 거리 20m를 뭐라고 할까요? 공주거리라고 합니다. 40m 스키드마크를 발생시키면서 뚜아 미끌려져간 이 40m의 거리를 무슨 거리라고 할까요? 제동거리라고 합니다. 제동거리가 길어져서 뭐 이런 얘기 나오죠. 술 먹으면 길어져요. 술 먹지 마세요. 술은 먹어도 운전하지 마세요. 자, 공주거리 더하기 제동거리 이걸 다 합쳐서 정지거리라고 합니다. 정지거리라고 합니다. 공주거리하고 제동거리를 합쳐서 정지거리라고 해요. 무슨 얘기냐면 위험하네 서야지 라고 딱 인식하는 그 순간부터 나는 정지를 하려는 동작에 이제 돌입한다는 겁니다. 하는데 서야지 하면 바로 팍 서져요. 안 되잖아. 그죠? 서야지라고 생각하고 눈에서 위험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뇌에서 저게 위험한 거다라는 부분을 갖다 이따 인지하고 브레이크 밟아야 되겠어 라고 신호를 보내고 그 신호가 내 신경을 타고 내려가서 발이 악셀에 있던 발이 혹은 악셀을 안 밟고 그냥 가만히 있던 발이 브레이크를 이제 밟아가지고 그 브레이크를 밟은 그 유압이 전달돼가지고 타이어가 딱 잠기면서 이제 스키드마크 쫙 발생되는 요 순간까지 한 1초 걸린다는 거예요. 신체 건강한 젊은 남자들이 한 0.7초, 0.8초 걸린대요. 근데 시험에 0.7 이러면 계산하기 힘들잖아. 그래서 보통 1초라고 줘요. 그래서 그게 공주거리예요. 자, 공주거리는 어떤 상태냐? 내가 악셀을 꽉 밟고 있는 것도 아니야. 브레이크를 꾹 밟고 있는 것도 아니야. 그럼 이 차에 가해지는 외력이 있어요? 악셀을 밟고 있다 가속되겠죠. 브레이크를 밟고 있다 감속될 텐데 외력이 있어요? 없죠. 있긴 있어 사실. 공기 저항. 그럼 타이어와 노면의 구름마찰 저항. 이런 저항들이 있어요. 있지만 그런 건 없는 걸로 가정한다. 그냥 없는 걸로 가정한다. 그러면 이 차는 등속 주행을 한 거죠. 관성에 의해서 뉴턴 아저씨의 운동 제1법칙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모든 움직이고 있는 물체는 모든 정지해 있는 물체는 계속 정지해 있으려 하고 모든 움직이고 있는 물체는 언제까지나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등속 직선 운동을 한다. 그래서 얘는 등속 운동을 한다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자, 이게 정지거리에 대한 설명입니다. 내가 왜 이 말을 했냐? 66번 요거 설명하려고.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었네. 정지거리에 대한 설명을 이만큼이나 잡아먹으면 문제풀이는 도대체 언제 할 거냐고! 자, 그래요. 보자. 몇 분 설명. 어머나, 13분씩 알았어. 자, 이제 문제풀이 할 거예요. 빨리 할 거예요. 66번입니다. 링크 걸어 드릴 거예요. 자, 야간에 조명이 없는, 출력해서 보세요. 야간에 조명이 없는 평탄한 지방도로, 평탄하다고 했어요. 경사가 없어요. 지방도로를 하향등을 켜고 시속 80km로 주행하던 차량이, 자, 여기서 시속 80km/h, 여기서 함정에 빠진 거야. 80km/h 나누기 3.6 해보니까 22점 뚫뚫 나오거든. 그래서 22m 어쩌고 이러고 있어. 이래. 맞아, 읽으라고. 맞아, 문제를. 주행하던 차량이 도로 위에 낙하되어 있는 바위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아래와 같은 조건에서 바위를 충격하지 않고 정지할 수 있는 진행 가능한 최고 속도는? 들었어요? 도로 위에 낙하되어 있는 바위를 충격했대요. 왜 충격했을까? 발견하고 서야지 해가지고 서야 되는데 이 거리가 짧은 거야. 너무 빨리 달린 거지. 그래서 밑에 조건이 주어져요. 전조등이 비추는 범위는 바위가 전방 40m 이내에 있을
때 이제 겨우 인지가 가능해. 전조등이 저 멀리 한 100m, 200m 있는 거는 이 전조등으로는 인지를 못해. 40m 정도까지 와야 이제 전조등으로 아 이게 위험한 거구나 바위구나 인지가 되는 정도라는 거죠. 그러면 이 40m라고 하는 것은 뭐냐? 뭐예요? 정지시거예요. 정지시거. 내가 위험을 발견하고 인지하고 그리고 공주거리와 제동거리를 거쳐서 정지할 수 있는 거리. 원래는 40m 더 되죠. 낮 같으면 주간이면 주머니 100m, 200m도 보이죠. 근데 밤이니까 전조등이 비치는 요 40m까지 밖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50m의 어떤 물체가 있다. 내가 현재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 그때 내가 위험을 인지하고 막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안 보이는데? 아니죠. 10m를 더 갔어. 이제 40m로 이제 이 위험한 물체가 가까워졌어요. 자, 40m 되니까 이제 보였어. 서야지 라고 하면서 공주거리를 거쳐서 브레이크를 밟아서 이제 서야 되는데 그렇게 못 썼다는 거지. 이 속도기 때문에. 빨랐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정도 속도면 40m 정도의 정지거리로 설 수 있겠냐. 그걸 묻는 거예요. 80km가 아니라. 자, 진행 가능한 최고 속도예요. 예를 들면 시속 1km/h의 속도로 가고 있었어. 사람 걷는 것보다 느리죠. 사람이 평균 한 시속 4km, 4몇 이렇게 된대요. 자, 그런데 막 좋다 그러면 시속 4km 옆에 사람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그냥 시속 4km/h의 속도로 가고 있다. 그러면 설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뭐 한 4km/h보다 한 조금 더 빠른 한 5km/h의 속도로 달려가고 있었다. 그건 달리는 것도 아니지 뭐. 그러면 설 수 있겠죠. 그러면 어느 정도의 속도면 겨우 40m 앞에 딱 서겠냐. 그게 정지할 수 있는 진행 가능한 최고 속도죠. 자, 말을 알아들어야 돼. 말을. 근데 말을 알아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문제를 한번 접하고 한번 풀어보고 다음에 비슷한 문제가 나와서 아 그때 이거는 이렇게 풀었었지라고 내가 풀어보면 그러면 확실해져. 전제가 뭐라고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에 대한 내가 이해를 가지고 그리고 다른 문제들을 풀면 돼요. 근데 그 이해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요거 하나 나한테 설명 들으면 돼. 근데 다른 문제 다 설명 다 해달라 할 거냐고. 내가 이 문제는 어떤 것을 말하고 있구나. 어떤 얘기를 하면서 어떤 조건을 살짝 주면서 어떤 걸 풀으라고 구하라고 얘기하고 있구나를 알아낼 줄 알아야 돼요. 그건 뭐 해야 되냐? 문제를 읽고 이해하고 풀이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거는 숫자가 아니라 이해. 문제를 이해해야 돼요. 자, 방법이 있어요. 문제 보고 그 밑에 풀이 보면서 많이 보면 돼. 그것도 방법이에요. 아니면 하나를 잡고 열심히 막 하든지. 근데 하나 잡고 열심히 하는 것보다 여러 문제의 풀이를 보면서 이게 참 이거네. 그러면 이게 이렇게 푸는 거? 맞네. 앞에 넘겨보면서 그래. 요게 사실 내게 돼요. 여러 번 보세요. 많이 보세요. 많이. 네. 지금은 이해 안 돼도 다음에 요런 문제를 또 보면 그때 이해되고 그 다음에 이해되고 이런 식으로 되니까 많이 보세요. 자, 전조등이 비추는 범위가 전방 40m래요. 40m 이내에 있을 때 이제 인지가 가능해. 자, 40m 있는데 인지를 했어요. 위험자 인지 반응 시간은 1초래요. 1초. 세컨드. 급제동에 따른 타이어와 노면의 마찰 계수는 복도만 좀 켜주세요. 감사합니다. 마찰 계수는 0.8이래요. 근데 평탄한 노면이잖아. 그럼 결국은 견인 계수가 0.8이라는 얘기죠. 자, 우리 마칠 시간 됐어요. 지금 몇 시고? 지금 실시간 9시 10분. 경비 아저씨들 돌면서 이제 사람 옷은 불 끄고 막 이럴 시간이에요. 나도 퇴근해야 돼. 자, 자, 그래서 운전자의 회피 조향 옆으로 꺾는 건 없다. 그냥 직선으로 달려간다. 자, 그럼 봅시다. 이 문제가 사실 어려운 문제예요. 여러분들 실력으로 풀 수 없는 문제예요.
여러분들을 내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풀 수 없는 문제예요. 자, 왜 그러냐? 봅시다. 공주거리가 있어요. 제동거리가 있어요. 이 거리를 묻는 문제는 풀 수 있어요. 여러분들 실력으로. 어떻게 푸냐? 공주 그냥 달려가요. 이 구간에서는 등속일까요? 등가속일까요? 나 쉽게 준다. 등속이죠. 등속. 그죠? 아까 얘기했잖아. 방금 얘기했잖아. 등속이죠. 등속. 등속이고 제동 구간에서는 등가속이죠. 근데 사실은 뭐냐면 등감속이죠. 속도가 줄어들죠. 끼익 하면서 줄어들죠. 그런데 여기에서 주어진 조건은 자, 이 거리를 묻는 문제라고 칩시다. 그러면 D1, D2라고 하고요. 처음에 이 차가 달리던 속도가 주어져야 돼. 주어지면 이제 풀 수 있어요. 자, 속도가 주어졌어요. 이 속도는 등속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V, 여기서도 이 속도고, 여기서도 이 속도고, 여기서도 이 속도예요. 그러면 이 구간에서는 뭐가 주어졌느냐? 속도가 주어졌고 인지 반응 시간이 주어졌죠. 1초 동안 이 차는 등속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죠? 이 속도로 거리를 물어요. 그냥 이 공식이죠. D는 VT. 예. 자, D1은 VT예요. D2는 얼마일까요? D2는 자, 요 구간의 거리를 묻는 거예요. 자, 나중 속도 얼마예요? 최종적으로 정지했잖아. 최종적으로 정지했다, 정차했다, 멈추었다. 최종 마지막 속도 VE가 end velocity가 0m/s라는 얘기죠. 그러면 나중 속도 알아요. 지금 우리한테 주어진 건 얘가 결국은 뭐냐? 이 구간에서는 처음 속도인 거예요. VI를 알아요. VE를 알아요. 이거는 조건에 주어졌다고 얘기했어요. 주어졌어요. 자, 주어졌다고 가정하면 자, 그리고 이 구간에 마찰 계수가 주어져요. 그러면 가속도를 알아요. 거리를 구하래요. 3번 공식이죠. 제동하여 정차하였다. 무슨 공식이라고요? 3번 공식이요. 스키드마크 공식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요. 자, 얘는 어떻게 구하냐? 적어줄까? VE 자승 마이너스 VI 자승은 EAD라는 3번 공식에서 D를 기준으로 2항 정리하면 이 2항 정리가 안 되면 2항 정리 될 때까지 연습하셔야 돼요. D는 EA분의 VE 자승 마이너스 VI 자승이죠. 그런데 자, 여기서 나중 속도가 빵이에요. 속어. 그런데 자, A는 여기서 A는 감속이기 때문에 0보다 작고 A는 마이너스 FG예요. 그럼 얘를 VE는 0이니까 소거하는 걸로 하고 요 두 개의 조건을 적용해서 정리해 봅시다. D는 2A니까 마이너스 2FG죠. 마이너스 2FG예요. 그죠?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 VI 자승이죠. 그죠? 아래 위로 마이너스잖아. 그죠? 아래 위로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분의 마이너스는 플러스 분의 플러스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무슨 얘기냐면 정말 마이너스 VI 자승 나누기 마이너스 2FG라는 얘기는 이 마이너스를 마이너스 1이라는 숫자로 빼내보죠. 자, 마이너스 1 곱하기 VI의 자승이잖아요. 얘가 양수, 얘가 음수. 응? 이 말이나 같은 말 아니에요? 사실? 같은 말이죠? 이게 모르겠다고? 그러면 뭐 이해 안 되면 이해될 때까지. 마이너스 1 곱하기 2FG예요. 마이너스 1을 소거하는 거지. 응? 그러면 2FG 분의 VI의 자승이잖아요. 그런데 VI의 자승인데 VE가 없어. VI 지 혼자 있어. 그러니까 그냥 V의 자승이라고 적죠. 그냥. 여기 D2예요. 여기 D2. 2FG
분의 V 자승이에요. 그러면 거리 전체 거리 D는 D1 플러스 D2잖아요. 그러면 얼마냐? VT 플러스 EFG 분의 V 자승이에요. 풀 수 있어요. 거리를 구할 수 있어요. 얼마의 속도로 달려가고 있을 때 이 차의 정지거리를 구해라. 정지거리를 구해라. 그 중에서 공주거리는 요거고 제동거리는 요거고. 이 공식을 외워야 되냐? 아니요. 외우지 마세요. 시험장 가서 요거 그냥 쓱쓱쓱쓱 이항하고 얘는 뭐 이항하고 뭐 할 것도 없고 이 정도는 솔직히 할 수 있잖아요. 이런 거 연습 좀 해보세요. 연습 좀 해보세요. 요게 내가 연습을 해서 원활하게 돼. 그러면 이 공식을 안 외워도 돼요. 근데 이런 이항이 원활하게 안 돼. 그러면 나오는 공식 다 외워야 돼. 있는 공식 다 외워야 돼요. 등 가속도 직선운동 공식이 21개예요. 21개에서 각각으로 이항되는 기준으로 하면 총 몇 개가 늘어나냐면 5개의 공식에서 4개씩으로 그러니까 이게 21개의 이유가 21개예요. 솔직히 4개의 공식만 외우면 이 21개에 다 이항이 가능해. 근데 그 중에 2개는 이항 안 돼요. t를 기준으로 이항하는 거는 2번, 4번에서 t를 기준으로 2번, 5번에서 t를 기준으로 이항하는 거는 근의 공식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안 돼. 그 빼고 19개는 그냥 자유자재로 4개만 외우면 19개 자유자재로 그냥 이항 정리가 가능해요. 할 수 있어요. 하면 되는데 그것만 연습하시면 이걸 안 외워도 돼요. 자, 그래서 t를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문제에서는 정지시거를 주고 속도를 구하래요. 속도를 구하려면 어떻게 되냐? 얘를 모르고 얘들은 알고 얘를 안다는 얘기야. 이게 40m잖아요. 얘는 1초, 얘는 0.8, 9.8. 자, 속도를 구해요. 속도를. 그러면 이 방정식은 D는 VT 플러스 EFG 분의 V 자승 2차 방정식 X 자승 플러스 X 플러스 AX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이렇게 2차 방정식 머리 아프죠? 이 지금 잘 나가다 뭔 소리 하노 그죠? 이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방법이 근의 공식이에요. 근의 공식. 이 발음 별로 재수 없네. 근의 공식이에요. 자, 근의 공식이에요. 근의 공식 2차 방정식에서 2차 방정식의 x값 해를 구하는 공식이에요.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가 들어가 사실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자승 마이너스 4ac. 기억난다. 그래 봤던 것 같다. 혹은 뭔 소리요 지금 뭐시여 시방 뭐 이런 분들도 있을 거야. 자, 근의 공식이에요. 그런데 이 근의 공식을 이용해야 얘를 풀 수 있어요. 풀 수 있어요? 못 풀잖아 사실. 자신 없잖아요. 이거 나중에 하고 이런 거는 요령을 알려드릴게요. 요령을. 자, 그런 원리다라는 설명이었고 요령을 알려드릴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요령을 알려드릴게요. 1차 문제 풀이 하는데 시간 너무 많이 들이면 안 돼. 요령을 알려드릴게요. 자, 이런 문제가 만약에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포기하지 말고 보기를 봐요. 62km/h, 66km/h, 70km/h 이렇게 보기가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공식에 대입을 해봐요. 대입을 해봐. VT EFG분의 V 자승 해봐요. 대입해봐. 60 나누기 3.6 곱하기 1 얼마죠? 몇 미터? 그 다음에
2 곱하기 0.8 곱하기 9.8 분의 60 나누기 3.6이 얼마 정도 되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간에 60 나누기 3.6의 제곱 이러면 뭐 몇 미터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이 두 개를 못해봐. 두 개를 못해가 몇 미터 되네. 좀 무식한 방법이지만 그 다음에 66 한번 적용해봐. 그래 몇 미터 되네. 이거 70m 한번 적용해봐요. 계산기 몇 번 두드리면 되잖아. 자, 70 적용해봐요. 몇 미터네. 아마 얘가 40m에 가장 근접하게 나올 거예요. 66이. 네? 이렇게 시험장에서 이렇게 풀어. 이렇게 풀면 돼요. 이렇게 풀면 되고 제대로 내가 이걸 알고 싶다. 그러면 제가 풀이 적어놓은 거 보세요. 그게 이해되면 제대로 이해된 거야. 근데 이해 안 될걸요? 근해 공식인데. 자, 66번의 문제풀이 요령은 그렇습니다. 자, 이거 하나 한다고 시간을 갖다가 무려 30분을 잡아먹고 다음 정지거리에 대한 개념까지 같이 설명하다 보니 그렇습니다. 제가 원래 성격이 좀 이래요. 대충 문제풀이만 해주면 될 건데 온갖 거 다 설명하고 지랄입니다. 테스트 결과 정지 상태의 차량이 시속 100km까지 km/h니까 저는 속도를 km/h로 쓰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m/s 도달하는데 걸린 시간이 6.94초랍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1번 공식이죠. 가속도 구할 수 있죠. VE는 VI 플러스 AT 1번 공식에서 A를 기준으로 2항 정리하는 겁니다. VI를 먼저 넘기고 마이너스 VI니까 T가 넘어가면 전체를 T로 나눠주면 되니까 A는 T분의 VE 마이너스 VI죠. 자, VE에다가 100 나누기 3.6 넣어주고 여기는 0, 여기는 6.94 넣으면 가속도가 얼마 나오겠죠? 미터 퍼 세크 자승이죠. 자, 가속도를 알았어요. 이 차의 최대 발진 가속 성능을 알았어요. 가속도를 알았어. 먼저 얘를 구해야 되죠. 이 문제를 딱 읽자마자 이거를 바로 구할 수 있으면 저만한 실력자가 되는 거고 그러면 도감사 시험 눈 감고도 합격을 해요. 눈 감고는 안 될란가? 하여튼 간에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 실력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일단은 문제를 쭉 읽어요. 읽고 이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하느냐? 일단 그거부터 내 찾아내잖아요. 1번. 제일 먼저. 최단 시간은 얼마냐? 무슨 최단 시간? 이 차량이 정지 상태에서 출발해 가지고 1km를 가는데 걸리는 최단 시간이라면 어떻게 돼? 이 차가 이빨이 달려가요. 1번 말인가요? 저는 1번 말 쓰는 거 괜찮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뭐 영어로 뭐 beautiful 뭐 이렇게 뭐 갑자기 안 떠오르네. 하여튼 영어를 쓰면 뭐 리스펙트합니다. 뭐 유식해 보여. 근데 이빠이 이러면 뭐 1분만 쓰면 안 된다고요? 어차피 외래어예요. 우리나라 말로 쓸 거 아니면 일본어 쓴다고 그걸 하지 말라고. 순수 국어를 사랑합시다. 최대한의 발진 가속 성능. 발진 가속 성능도 사실은 한자어잖아요. 우리말 아니라니까. 하여튼간에 최대한의 발진 가속 성능으로 이 차가 쫙 가속을 해서 이 차가 낼 수 있는 최대 속도가 얼마냐? 250km/h래요. 250km/h인데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테스트 결과 정지 상태의 차량이 최고 시속 100km/h 100km까지 시속 100km까지 하는 도달이겠죠. 도달하는 최단 시간이 일정하게 6.94초, 최고 속도는 시속 250km이다. 이 차량이 정지 상태에서 출발하여 1km를 주행하는 데 소요되는 최단 시간은 단 테스트한 발진 가속도를 이용하여 최고 속도까지 주행이 가능한 것으로 가정한다겠죠. 뭐 뒤에는 안 나와있어요. 하여튼간에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문제는 구간을 두 개로 나눠야 돼요. 0에서 250까지 가속하는 가속 구간과 그리고 250으로 쭉 달리는 등속 구간으로 나눠야 돼요. 전체 거리는 1km예요. 가속 구간에서 가속도는 A, 처음 속도 나와 있고 나중 속도 나와 있어요. 그러면
시간을 구하고 있으니까 t1을 구할 수 있죠. 자, 이 구간에 소요되는 t2를 구해야 되는데 t는 여기서는 등속이니까 뭘 알아야 돼요? 등속의 구성 요소는 시간, 거리, 속도죠. 그죠? 시간 알아요. 속도 알아요. 거리 모른다고? 정말? 알걸요? VIA, VE를 아는데 거리를 못 구한다고? 정말? 3번 공식인데요. 3번 공식, 아까 3번 했죠? 3번 공식을 거리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가속 구간은 얼마의 시간 동안 얼마의 거리를 간 거라고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1km 중에서 몇 미터가 남았을까요? 계산할 수 있죠. 얘 빼기 얘 하면 되죠. 그러면 이 거리도 알아요. 자, 구해낼 수 있죠. 그러면 속도와 거리를 아니까 시간 구할 수 있죠. T는 D 나누기 V죠. V분의 D죠. 자, 어려운가요? 그래서 요 T2하고 T1하고 더하면 되죠. 어려운가요? 설명 듣고 보니 쉽죠. 근데 그렇게 앉아가지고 이러면 떨어진다니까. 풀어보세요. 직접 풀어봐야 돼요. 몇 번 풀어봐야 된다고? 한 두세 번은 풀어보셔야 돼요. 풀어보세요. 자, 그리고 47번 노면의 타이어에 의해 생성된 요 마크의 회전 반지름이 요 마크가 발생했어요. 이 요 마크의 회전 반지름이 R이 260m래요. 타이어와 노면의 마찰 계수가 0.8이래요. 자동차가 회전한 속도는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마찰 계수가 0.8이라는 얘기는 아마 횡미끄럼 마찰 계수를 얘기한 것 같아요. 이 회전 운동을 할 때 적용되는 마찰 계수는 요 마크가 발생되는 차량 운동에서 적용되는 마찰 계수는 횡미끄럼 마찰 계수예요. 마찰 계수예요. 자, 요 마크 공식. V는 루트. 지금 막 다른 거 말한 사람들 부끄러워해야 돼요. FGR이에요. V는 루트 FGR. 여기서 FG는 가속도인데 감속되었는데 왜 뭐 마이너스 이런 거 아니에요. 요 마크를 발생시키는 차량의 운동에서는 속도가 처음보다 증가할 수도 있고 악셀을 막 밟으면서 차가 이렇게 미끄러질 수도 있고 속도가 감소하면서 미끄러질 수도 있고 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면서 미끄러질 수도 있어요. 가속 요 마크도 있고 감속 요 마크도 있고 등속 요 마크도 있어요. 차량 제연론인가? 거기서 아마 이거 타이어 자국 뭐 쪽 나올 건데. 자, 그래요. 그러면 다 주어졌잖아. 풀기만 하면 돼요. 0.8 곱하기. 자, 질값. 특별히 주어진 게 없다면 9.8이죠? 곱하기 260. 나오죠? 이거를 못 풀어가지고. 루트 2 뮤지R. 이거는 어느 나라 공식이래요? 설마 루트 2 뮤GD 이거 얘기한 거 아니에요 혹시? 2 뮤GD 스키드마크 공식이죠. 이런 쓰레기는 아니지만 이런 쓰잘데기 없는 공식을 외우고 있으니까 여기다가 이런 공식을 대입을 하려고 막 시도를 하는 거예요. 무슨 공식인지도 모르고 뭔지도 모르면서 그냥 떠오르는 공식 그냥 대입하는 거야 그냥. 그것도 이제 D가 아니라 이걸 R로 바꿔놨어. 뭐라 하는 거예요. 뭐라 하는 거지만 그렇게 심하게 뭐라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 공부가 부족하니까. 나라면 이렇게 안 하겠지. 근데 공부가 부족하잖아요. 이제 공부하고 있는 단계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지만 그렇게 했는데 알고 보니 이거네 라고 알고 다음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이해도를 높여가지고 잘 풀 수 있으면 상관없어요. 다 알면 공부를 왜 해? 그냥 시험치고 합격하지. 그죠?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원리예요. 자,
문제 풀어줬고요. 아 여기 뭐 풀이도 숫자도 있네. 아 그리고 이 중간에 루트 2038.42 미치 교재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들 계산기 뭐 쓰세요? 공학용 계산기 아닌가요 혹시? 예? 쌀집 계산기 쓰세요? 루트 없고 사인 코사인 없는 그냥 더하기 빼기 곱하기만 있는 아니잖아. 공학용 계산기잖아. 공학용 계산기. 공학용 계산기면 공학용 계산기를 활용을 해요. 루트 딱 치면 루트가 바로 딱 나와. 에? 그리고 0.8 곱하기 9.8 곱하기 260하고 가로를 안 닫아도 사실은 계산이 돼요. 그리고 엔터 딱 누르면 얼마? 답이 딱 나와요. 이거를 왜 이 0.8 곱하기 9.8 곱하기 260을 계산해가지고 2038.4 옆에 적어놓고 루트 2000 이런 병신 짓을 하고 있냐고 이런. 교재에 이런 부분들이 정말 많아요. 교재 만드신 선생님들은 도대체 뭐 하신 분들인지 모르겠어요. 불만 있다고 다 이유가 있다고? 전화하세요. 저한테 전화해서 따지세요. 전화만 해봐라 그냥. 박사는 참 바보짓이에요. 2038.4 빡 지우고 그냥 바로 45.14 딱 적으면 돼요. 전자계산기로 계산하면 공학용 계산기로 계산하면 얘가 바로 나와. 중간값을 계속 계산하게 만들지 말라고요. 도로를 운행하던 차량이 50번 문제. 좌회전하던 중 수평으로 17m, 수직으로 10m 아래 지점으로 추락했다. 추락 지점은 평지였다. 차량이 추락하는 순간의 속도를 추정해라. 이때의 속도를 추정해라. 이거는 뭐 어떻게 할 필요가 없죠. 근데 여기에 지금 뭐라 되어 있냐? 7.97 이런 쓰레기 같은 공식을 전했어요. 이거는 정말 쓰레기예요. 이 공식은 쓰레기예요. 7.97, 11.2 분가 뭐 어쩌고 돼 있고 254, 127 이런 개 쓰레기 같은 숫자들은 그냥 자 시속으로 구하시면 됩니다. 시간의 단위는 초, 거리의 단위는 미터, 그러면 속도의 단위는 미터 퍼 세크. 제발 좀 뻘짓거리 좀 하지 말라고. 시속 단위로 킬로미터 퍼 아워 단위로 바로 계산해 내겠다고 뻘짓거리 하는 게 이런 공식들이야. 하지 말라고. 왜 하냐고. 결과값 나온 거에 곱하기 3.6만 하면 되는데. 자, 추락 공식은 V는 D 루트 2H 분의 G입니다. 이륙 추락 공식은 따로 있어요. V는 D 루트 2 코사인 세타 죄송해요. 맞지. 미안합니다. 아이고. D 사인 세타 마이너스 H 코사인 세타 분의 G. 얘가 이륙 추락 공식입니다. 간편 공식도 있어요. 간편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2D-H 분의 G. 아마 이거 맞을 거예요. 맞나 모르겠다. 이걸 거예요 아마. 그리고 플립 볼트 공식도 있어요. 플립 볼트 공식은 D-H 분의 G인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 그래요. 자, 이 공식들을 다 외워야 되냐? 아니요. 제일 길고 복잡한 거 하나만 외워주면 돼요. 요거만 외우면 돼요. 이 문제 이걸로 푸세요. 세타값이 얼마죠? 0도죠. 0도. 세타값이 0도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D 거리가 17이에요. 17.
루트 가로 쓰기로 해볼게요. 9.8 가로가 딱 열릴 거예요. 9.8 나누기 자 이제 얘 분모를 표현해 줘야 되니까 이제 가로를 열어야죠. 2 코사인 0 자 요 가로는 요 가로죠. 자 요만큼 이제 쓴 거예요. 자 이제 가로를 열어야 돼요. 얘는 이 분모를 표현해 주는 괄호예요. 요거예요. 요거. 요거는 루트 안의 숫자다라는 표시고요. 요 괄호는 이제 요거예요. 자 17 사인 0 빼기 h 얼마요? 10 코사인 0 그리고 괄호를 두 번 닫아야 되죠. 그리고 한 번 더 닫아야 돼요. 전체. 자, 요 괄호 요거 한 뭉태기 요거 한 뭉태기 그다음에 요거 한 뭉태기 요 괄호 요게 요 괄호예요. 요게 요 괄호예요. 자 그리고 이 괄호를 닫아줘야 돼요. 이 괄호를 닫아줘야 돼요. 이 괄호를 닫아줘야 돼요. 이 괄호를 닫아줘야 돼요. 그리고 이 괄호를 닫아줘야 돼요. 하나 둘 셋 열렸다 닫혔고 열렸다 닫혔고 세 개가 열렸죠. 얘가 열렸다 닫히고 열렸다 닫혔고 그러면 하나 둘 셋 세 개를 닫아줘야 되죠. 이 괄호 닫는 거 실수하면 답이 틀려져요. 실수 안 해야 돼요. 잘해야 돼요. 그래서 는 하면 바로 답이 나와요. 자, 이륙추락 문제는 이륙추락 원공식으로 푸세요. 이륙추락 원공식 어렵다고요? V는 B 루트 2H분의 G 이거 쉬운데 2DH라는 요거만 명심하면 돼요. 코사인 사인 코사인 써볼까요? D 루트 2 코사인 D 사인 H 코사인 2DH인데 코사인 사인 코사인 뭐 그렇게 어렵진 않죠. 한번 외워보세요. 이거 외우세요. 저도 그냥 외우세요 이런 말 싫어하는데 이거는 외우세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건 외우세요. 이륙 추락. 그리고 모든 추락은 이 공식으로 풀면 됩니다. 플립, 볼트, 이륙 추락, 상향 추락, 하향 이륙 추락, 평지에서 그냥 단순 추락 모든 공식은 이 공식으로 풀면 됩니다. 자, 84번이네요. 4천 몇 분이고 50분 넘었으면 좀 끊자. 47분. 아, 참말로. 그렇게 남았는데. 자, 똑같만 할게요. 4,500kg인 1차량과 그러면 이 4,500kg은 뭔가요? 질량이죠. 좀 큰 차겠네요. 승용차는 아니에요. 경차나 소형 차량들이 보통 한 1톤 한 1000kg에서 한 900kg, 1000kg에서 한 1200, 1500kg 정도가 돼요. 보통 차량들이. 근데 4500kg이면 좀 큰 차겠죠. 1차량과 3000kg인 2차량이 수평노면에서 충돌한 후 충돌했대요. 제가 늘 얘기하죠. 기준을 정해야 돼요. 기준. 두 차량의 중간. 1차량의 앞, 2차량의 뒤. 여기가 기준이에요. 여기를 기준으로 해야 되지. 여기를 기준으로 했다가 여기를 기준으로 했다. 이러면 안 돼. 자, 충돌하는 한 덩어리가 돼요. 충돌을 전 1차량이 진행한 방향, 얘가 진행하던 방향과 이로 왔겠죠. 동일한 방향으로 한 덩어리가 돼요. 20m를 이동하여 정지했다. 요 20m. 네, 정지했어요. 충돌할 때 이 차량은 얘도 정지해 있어요. 충돌 후 이동할 때 견인계수가 0.5. 얘가 이 1차량, 2차량 딱 충돌할 때 이때의 속도는 얼마냐? 이걸 묻는 거예요. 1차원상의 충돌이래요. 내가 얘기했잖아. 운동량 보존의 법칙을
운보법, 운동량 보존의 법칙을 적용하는 직선상의 충돌에서는 세 가지 경우가 있어요. 정지 차량을 뒤에서 추돌하는 거, 그래서 이동하는 거. 그 다음에 저속 차량을, 앞에 가는 게 좀 속도가 낮아, 뒤에 차량이 박아 충돌하는 거. 그 다음에 마주오는 차량끼리 충돌하는 거. 세 가지 경우가 있어요. 그 중에 1번 케이스죠. 정지해 있는 차량을 추돌하는 거. 요 문제가 가장 많이 나와요. 풀기가 가장 쉽거든. 자,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운동량 보존의 법칙을 공부하실 때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충돌이 발생했어요. 그럼 운동량 보존의 법칙을 적용해야 돼요. 얘를 박았을 때의 이 속도를 구해라. 그러면 운동량 보존의 법칙을 기준으로 해보면 M1V1 플러스 M2V2는 M1V1 다시 플러스 M2V2 프라임 다시가 프라임이래요. 자, 그렇잖아요. 그죠? 질량은 다 알아요. 나중 속도는 어떻게 하느냐? 이 스키링 구간에서 나중 속도 빵, 처음 속도는 모르겠는데 거리를 알아요. 가속도도 알아요. 처음 속도 구할 수 있죠. 이 두 차량이 충돌 후 미끄러져서 최종 정차할 때까지의 이 구간에서 처음 속도가 결국 충돌 당시에 충돌 전 속도를 구하는 이 운동량 보존의 법칙에서는 요 V1-V2- 나중 속도잖아요. 충돌 후 속도, 참 나중 속도가 아니라 충돌 후 속도잖아요. 그죠? 두 차가 함께 움직였대요. 그러면 V1-는 V2-예요. 다시 말해서 그냥 V-라고 표현하면 돼요. 그럼 이 공식은 어떻게 되냐? M1V1 플러스 M2V2인데 V2가 0이에요. 0은 뭘 곱해도 0이죠. 속어. 이렇게 되죠. M1V1은 M1 플러스 차근차근 해줄게. M1V V1-가 결국은 V-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더하기 M2V-예요. 그러면 이제 두 개를 결합법칙으로 묶읍시다. M1 V1은 M1 플러스 M2V-가 되는 거죠. V- 알아요. 우리는 알아요. 어떻게 아느냐? 이 구간에서의 처음 속도를 구할 수 있다고 했어요. 자, 구했어요. 얘는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뭐만 몰라? 얘만 몰라. 구할 수 있죠. 자, 얘를 구하는 공식은 어떻게 돼요? M1이 넘어가야 되죠. 지 혼자 는의 등호의 좌변에 지 혼자 남아있고 오른쪽은 모두 다 계산돼서 숫자만 딱 남았다. 그럼 그게 답이죠. 그죠? 자, V1은 M1 플러스 M2 V 나누기 M1. 이게 공식이에요. 이게 어렵다고요? 진행되어 가는 과정들을 봤죠. 그게 자연스럽게 되면 좋고 자연스럽게 안 되더라도 연습을 하시면 돼요. 어려워 보여요? 지금 쭉 했는 게? 그래.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 쉽죠. 쉬워 보이죠? 이제 한번 해보라니까. 내 설명 안 듣고 한번 해보라니까. 무슨 얘기냐면 몇 번째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보면서 저래 하는 거네. 그래. 내가 요건 몰랐네. 그냥 이러고만 있으면 다음에 또 몰라. 그냥 내 손으로, 내 머리로 풀어야 돼. 손으로 풀어야 돼. 손으로. 머리로 풀면 떨어져요. 그래서 제가 몇 번 떨어졌어요. 자, 나 떨어진 적 있다니까. 자, 2번이나. 자, 쪽팔려. 자, 그래서 얘를 적용하면 돼요. 그냥 4,500 더하기 3,000 곱하기 이 속도가 뭐 얼마 이렇게 나왔겠죠? 나누기 4,500. 전자계산기를 어떻게 입력하느냐? 괄호. 이 괄호는 어떤 괄호냐? 이 전체 분자를 표현하는 괄호인데
이 분자는 곱하기로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괄호를 안 쳐도 사실은 상관없는데 헷갈릴까봐 괄호 넣어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괄호 열고 4,500 더하기 3000 괄호 닫고 요 괄호는 요 괄호죠. 요 두 개 더하기를 먼저 하라는 그 표시죠. 곱하기 속도 나온 거. 그 다음에 전체 여기까지 분자다 표시해주고 나누기 4,500 엔터 하면 딱 답이 나와요. 어려운가요? 안 어렵죠? 다 진행해 와서 마지막에 이거 계산하는 것만 딱 할 때는 안 어려워 보여.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여.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 중간 과정이 이게 사실은 쉬운 게 아니야. 어려워요. 근데 자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이거 문제풀이를 쭉 해드렸는데요. 어려운가요? 저 개념은 도저히 이해 안 된다.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그런가요? 뭔가 좀 알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렇지 않나요? 자, 문제풀이에서는요. 자, 마지막이요. 저도 퇴근해야 돼요. 문제풀이에서는요. 자, 여러분. 맨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를 구하라는 거구나. 그리고 구간을 지금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충돌하고 마지막으로 정차할 때까지 이 구간. 그리고 이 충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장소에서 운동량 보존의 법칙. 그죠? 혹은 처음에 했던 거 있잖아요. 제가 예로 들었던 거 15m, 25m 사람을 충돌하고 뭐 이런 거요. 근데 얘는 사실 구간을 나눌 필요가 없는데 충돌할 때의 속도는 얼마였겠냐 뭐 이런 거를 물을 수도 있어요. 응? 되도 안 하게. 그러면 총 40m를 미끄러지는데 이 처음 속도를 구할 수 있죠. 뭔 공식으로? 방금 스피드마크 공식이라고 얘기한 사람은 손 드세요. 두 손 드세요. 두 손 들고 10분 동안 있으세요. 3번 공식으로 구할 수 있어요. 3번 공식으로 구할 수 있고 보행자를 충돌할 때 당시의 속도는 어떻게 구하느냐? 얘를 처음 속도로 두고 요 구간에서 거리는 15m, 마찰 계수로 인해서 가속도를 알아요. 네, 알아요. 얘를 나중 속도로 둬가지고 구할 수도 있고 혹은 이 구간에서 나중 속도는 빵이고 가속도 알고 거리 알고 얘를 처음 속도로 둬서 구할 수도 있어요. 3번 공식이죠. 요렇게 처음 속도로 구하는 그 3번 공식, 요렇게 구하는 3번 공식, 혹은 요렇게 해서 요 뒤로 구하는 3번 공식. 어떤 공식으로 구하든 상관은 없어요. 다만 반올림의 차이로 인해서 숫자가 끄트머리가 약간 달라질 수 있어요. 달라질 수 있는데 달라지면 틀린 거냐? 아니에요. 나는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값을 대입해서 이렇게 계산했더니 요 값이 나왔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건 맞는 거예요. 나는 예를 들면 나는 16.4가 나오던데 나는 16.3이던데 그럼 둘 중 하나 틀린 거냐? 아니라고요. 그죠? 자, 구간을 나누어야 되는 것인지 먼저 조건에서 주어진 걸 가지고 어떤 조건을 가지고 어떤 값을 먼저 구해내고 그리고 얘를 구해야 되는 것인지를 판단하려면 뭘 구하라고? 이걸 먼저 봐야 돼요. 뭘 구하라고? 아까 정지 상태의 차량이 최고 100km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250km가 최고 시속인데 1km를 가는데 최단시간 몇 초 만에 갈 수 있냐? 이 문제를 딱 줬어요. 그러면 가속을 했다가 250km에 도달하기 전에 1km를 달릴 수도 있고 혹은 못 달릴 수도 있잖아요. 우리는 그걸 알아요. 대충 감은 오지만 사실 감은 오지만 원칙적으로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먼저 뭘 해야 되냐? 우리가 알고 있는 값 가속도를 구할 수 있네? 시속 100km에 도달하는데 시간이 몇 초 걸린단다. 그럼 이 차의 가속 성능을 알 수 있네? 그 가속 성능을 통해서 서 있다가 딱 출발하가 250km까지 도달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구해보고 거리를 구해보고 그리고 그 거리가 1km가 안 돼. 그러면 나머지 거리는 이제 등속 주행을 했네. 이렇게
차근차근 풀어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풀어내는 건 뭐라는 거냐고? 풀이하는 계산 능력? 아니요. 이해력이 이해력. 문제를 이해해야 돼요. 문제를 이해합시다. 이해하고 보듬어주고 열심히 손으로 풉시다. 연습장. 마트에 가서 제일 싼 거, 재질 필요 없어요. 질 안 좋아도 돼. 제일 싼 거. 그리고 볼펜 제일 싼 거. 면봉태기 사가 와서 그거 다 없앤다 생각하고 석 달 안에 이거 다 없애버릴 거다. 막 낙서하고 해서 풀어보세요. 그러면 합격합니다. 자, 여러분 합격을 기원합니다. 간만에 문제풀이 올려드리는데요. 이런 식으로 찍어서 올려주시면 제가 가끔 시간 될 때 문제풀이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울산 이규헌입니다. 헌입니다. 현 아닙니다. 이규헌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